강민우는 새벽 5시 반에 눈을 떴다. 알람이 울리기 전이었다. 정확히 말하면 잠에서 깬 게 아니라 추위에 밀려난 것에 가까웠다. 반지하 원룸의 공기는 밤사이 완전히 식어 있었다. 벽지는 군데군데 들떠 있었고 천장 모서리에는 습기가 얼룩처럼 번져 있었다. 민우는 이불 속에서 잠시 눈을 뜬 채 숨을 골랐다. 오늘이다. 속으로 중얼거렸지만 기쁨보다는 묘한 긴장감이 먼저 밀려왔다. 오늘은 한솔그룹 전략기획실 계약 면접 날이었다. 아버지는 3년 전 겨울에 쓰러졌다. 새벽 배송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던 길이었다. 차가운 길바닥에서 아버지는 혼자였다. 민우가 병원에 도착했을 때 아버지는 이미 말을 잃고 있었다. 그리고 어머니는 그날 이후 하루가 다르게 늙어갔다. 병원비, 간병비, 생활비. 민우는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빚을 짊어졌다. 정규직 문은 닫혀 있었고 계약직과 파견직이 민우의 삶이 되었다. 민우는 이불을 걷고 일어났다. 발바닥에 차가운 장판이 닿자 몸이 움찔 떨렸다. 세면대 앞 거울 속 남자는 30이 넘었지만 눈가에 깊은 그늘이 져 있었다. 오늘만 잘 되면. 민우는 물을 틀었다. 찬물뿐이었다. 얼굴을 씻는 동안 어머니의 마지막 말이 문득 떠올랐다. 민우야, 힘들어도 사람 잃지 마라. 그때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몰랐다. 옷장 문을 열자 정장 한 벌이 보였다. 3년 전 어머니가 무리해서 사준 정장이었다. 면접 볼 땐 이거 입어라. 사람은 처음 인상이 중요하다. 어머니는 그렇게 말했었다. 민우는 정장을 조심스럽게 꺼냈다. 소매는 조금 달았고 무릎 부분에는 작은 실밥이 일어나 있었지만 그래도 이 정장은 민우에게 전부였다. 이막 기회 인생을 건 계약 면접. 아침 7시 20분. 민우는 집을 나섰다. 반지하 계단을 올라올 때 위에서 들리는 사람들의 발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모두가 각자의 목적지로 바쁘게 향하고 있었다. 민우는 지하철 개찰구를 통과하며 휴대폰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면접 장소 한솔그룹 본사. 시간 오전 10시. 지각만 안 하면 돼. 민우는 마치 주문처럼 중얼거렸다. 지하철 안은 출근 시간답게 붐볐다. 민우는 손잡이를 잡고 창밖 어둠을 바라봤다. 그때까지만 해도 이 평범한 출근길이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큰 시험이 될 거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다. 열차는 터널 깊숙이 들어갔고 그 순간 쿵 열차가 멈췄다. 그리고 불이 꺼졌다. 지하철이 멈췄다. 정확히 말하면 멈춰버렸다는 표현이 더 맞았다. 속도를 줄이며 정차한 것도 아니고 역에 도착한 것도 아니었다. 터널 한가운데서 누군가 거대한 손으로 열차를 붙잡은 것처럼 갑작스럽게 멈춰섰다. 쿵! 차량 전체가 크게 흔들렸다. 민우의 몸도 앞으로 쏠렸다가 손잡이를 붙잡고 간신히 버텼다. 그 순간이었다. 형광등이 하나, 둘 동시에 꺼졌다. 어둠, 완전한 어둠이었다. 지하철 특유의 소음도 순간 사라진 것처럼 느껴졌다. 사람들의 숨소리가 갑자기 크게 들려왔다. 뭐야? 정전 아니야? 아이야, 괜찮아? 아이 울음소리가 어둠을 가르며 터져나왔다. 민우는 본능적으로 휴대폰을 꺼냈다. 전원 버튼을 누르자 작은 빛이 켜졌다. 그 불빛에 비친 건 자신의 손 그리고 맞은편에 선 사람들의 긴장한 얼굴들이었다. 그때 민우의 오른쪽에서 둔탁한 소리가 났다. 쿵! 사람이 쓰러지는 소리였다. 민우는 소리가 난 쪽으로 몸을 돌렸다. 휴대폰 불빛을 비추자 바닥에 누워있는 한 노인의 모습이 드러났다. 이른을 훌쩍 넘어 보이는 얼굴, 머리는 희끗했고
입술은 창백했다. 노인은 가슴을 움켜쥔 채 미세하게 떨고 있었다. 어르신? 민우가 무릎을 꿇었다. 괜찮으세요? 대답이 없었다. 노인의 이마에는 식은땀이 송골송골 맺혀 있었다. 주변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쓰러지신 것 같은데? 심장 아니야? 119 불러야 하는 거 아니야? 누군가 휴대폰을 들었지만 신호가 잡히지 않았다. 터널 깊숙한 곳이었다. 비상등도 켜지지 않은 채 객실은 여전히 어두웠다. 민우는 노인의 손목을 잡았다. 맥박이 느리지만 느껴졌다. 어르신, 제 말 들리세요? 노인의 입술이 미세하게 움직였다. 숨이. 민우는 순간 머리가 하얘졌다. 지하철 안에는 수십 명의 사람들이 있었다. 하지만 그 누구도 선뜻 나서지 못했다. 사람들은 불안했고 당황했고 무엇보다 자기 일로 바빴다. 민우의 머릿속에도 하나의 생각이 스쳤다. 면접, 시계를 보지 않아도 시간이 흐르고 있다는 걸 몸으로 느낄 수 있었다. 지금 이대로라면 지각은 확실했다. 아니, 지각이 아니라 불참이 될 가능성이 컸다. 그때 차량 끝쪽에서 누군가 소리쳤다. 비상계단 찾았대요. 영무원이 오고 있답니다. 사람들이 그쪽으로 시선을 돌렸다. 하지만 노인의 상태는 그 사이에도 점점 나빠지고 있었다. 호흡이 눈에 띄게 가빠졌다. 민우는 노인의 얼굴을 다시 봤다. 그 얼굴이 이상하게도 아버지와 겹쳐 보였다. 병실에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누워있던 아버지의 얼굴과 사막 선택 면접인가 생명인가. 그 순간 민우의 머릿속에는 두 개의 장면이 동시에 떠올랐다. 하나는 유리로 둘러싸인 회의실, 깔끔한 정장을 입은 면접관들, 그리고 자기소개를 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 다른 하나는 지금 눈앞에 있는 이 노인의 얼굴이었다. 식은땀, 창백한 입술, 가쁜 숨. 민우의 가슴이 조여왔다. 어르신, 잠깐만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민우는 노인의 팔을 자신의 어깨에 올렸다. 잠깐만요. 누군가 말했다. 괜히 움직이면 더 위험할 수도. 하지만 민우는 고개를 저었다. 여기 계속 계시면 더 위험해요. 그는 노인을 조심스럽게 업었다. 노인의 몸은 생각보다 훨씬 가벼웠다. 그 가벼움이 민우의 가슴을 더 무겁게 눌렀다. 비상문이 열렸고 사람들이 몰렸다. 어둠 속 계단이 끝없이 이어져 있었다. 저 청년 뭐야? 혼자 업고 가네. 면접 가는 사람 아니야? 속삭임들이 민우의 귀에 들어왔다. 하지만 그는 신경 쓰지 않았다. 노인의 숨소리가 등 뒤에서 느껴졌다. 괜찮아요, 어르신. 조금만 참으세요. 계단은 생각보다 가팔랐다. 정장은 땀에 흠뻑 젖었고 구두는 미끄러졌다. 한 계단 또 한 계단. 민우의 허벅지가 타들어가는 것 같았다. 숨이 차올랐고 시야가 잠시 흐려졌다. 지금 내려놓으면 아직 면접에 갈 수 있어. 그 생각이 다시 고개를 들었다. 그때 노인의 손이 민우의 어깨를 꽉 붙잡았다. 고맙네. 희미한 목소리였다. 민우는 입술을 깨물었다. 괜찮아요. 당연한 거예요. 그 말은 노인에게 하는 말이면서 동시에 자기 자신에게 하는 말이었다. 플랫폼에 도착했을 때 민우는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다. 영무원들이 달려왔다. 환자분 여기로. 곧 구급차가 도착했고 노인은 들것에 실렸다. 구급대원이 말했다. 조금만 늦었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민우의 다리에 힘이 풀렸다. 민우는
플랫폼 바닥에 앉아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정장은 완전히 엉망이었다. 손목시계를 보았다. 오전 9시 52분. 면접 시작 8분 전. 하지만 여기서 본사까지 가는 데만 최소 40분. 민우는 휴대폰을 꺼냈다. 이미 문자가 와 있었다. 한솔그룹 인사팀. 강민우님, 금일 계약 면접 미참석으로 자동 탈락 처리되었습니다. 민우는 화면을 한참 바라봤다. 그리고 작게 웃었다. 웃음인지 한숨인지 구분되지 않는 소리였다. 그래. 그때 구급차에 실리던 노인이 민우를 불렀다. 젊은이. 민우는 다가갔다. 노인은 자신의 목에서 무언가를 풀어 민우의 손에 쥐어주었다. 차갑고 묵직한 감촉. 은빛 명찰 목걸이였다. 이건 내가 평생 품고 산 거야. 노인의 눈이 민우를 향했다. 오늘 당신이 날 살렸어. 민우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구급차 문이 닫혔고 사이렌 소리가 멀어졌다. 플랫폼에는 다시 정적이 흘렀다. 민우는 손에 쥔 목걸이를 한참 동안 내려다봤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정장 안주머니에 넣었다. 플랫폼에 남은 건 차가운 공기와 민우 혼자였다. 정전은 곧 복구되었지만 민우의 하루는 이미 멈춰 있었다. 사람들이 다시 몰려들었고 열차가 들어왔다. 민우는 그 자리에 한동안 서 있었다. 누군가 어깨를 스치고 지나가도 아무런 감각이 없었다. 손은 정장 안주머니 속 은빛 목걸이를 꼭 쥐고 있었다. 차가운 금속이 손바닥에 파고들었다. 민우는 집으로 돌아오는 길을 택했다. 면접이 끝났다면 더 이상 갈 곳은 없었다. 지하철 좌석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다. 터널의 불빛이 연속적으로 스쳐 지나갔다. 그 불빛 하나하나가 마치 지나간 시간 같았다. 6년이었는데 민우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6년 동안 수십 번의 면접, 수십 번의 탈락, 그리고 이번이 마지막이라고 믿고 있었던 기회. 집에 도착했을 때 이미 해가 기울고 있었다. 반지하 원룸 계단을 내려오며 민우는 갑자기 다리가 풀렸다. 철문 앞에 서서 한동안 문을 열지 못했다. 문 너머에는 아무도 없었다. 축하해줄 사람도, 괜찮다고 말해줄 사람도. 민우는 조용히 문을 열고 들어갔다. 불을 켜자 낡은 방이 드러났다. 책상 위에는 어머니의 영정 사진이 아직도 놓여 있었다. 민우는 사진 앞에 앉았다. 어머니 말이 목에 걸렸다. 저 또 떨어졌어요. 정적? 사진 속 어머니는 늘 그랬듯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민우는 침대에 누웠다. 하지만 잠은 오지 않았다. 정장 안주머니 속에서 은빛 목걸이를 꺼냈다. 희미하게 긁힌 흔적, 다른 모서리, 목걸이 뒤편에는 작은 글씨가 새겨져 있었다. 사람이 먼저다. 민우는 그 문장을 한참 동안 바라봤다. 이 말 때문에 내가 오늘 이랬나? 씁쓸한 웃음이 나왔다. 그날 밤 민우는 꿈을 꿨다. 어두운 병실에서 아버지가 자신을 바라보고 있었다. 말없이 민우는 아버지 앞에 서서 고개를 숙였다. 죄송해요. 아버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다만 민우의 어깨 위에 조용히 손을 올렸다. 그 순간 민우는 잠에서 깼다. 같은 시각 한솔그룹 본사 38층 회장실. 서은정은 혼자 서 있었다. 야경이 통유리 너머로 펼쳐졌지만 그녀의 시선은 전혀 그곳에 있지 않았다. 책상 위에는 정전 사고 보고서와 CCTV 캡처 사진이 놓여 있었다.
사진 속에는 한 청년이 노인을 업고 계단을 오르고 있었다. 그리고 노인의 가슴에서 은빛 목걸이가 흔들리고 있었다. 서은정의 손이 사진 위에 멈췄다. 설마 그녀는 조용히 중얼거렸다. 그 목걸이는 30년 동안 단 한 번도 그녀의 기억에서 사라진 적이 없었다. 30년 전 그날 서은정은 26이었다. 창업 첫 해 투자자들은 그녀를 비웃었다. 여자가 무슨 제조업이야? 경험도 없잖아. 그날은 마지막 계약이 깨진 날이었다. 보증을 섰던 빚이 한꺼번에 몰려왔다. 은행에서 나와 지하철 계단을 내려가던 순간 은정은 그 자리에서 쓰러졌다. 숨이 막혔고 눈앞이 하얘졌다. 그때 낡은 신발 한 켤레가 눈에 들어왔다. 아가씨, 쉰 목소리, 노인이 은정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정신 차려. 노인은 아무 말 없이 은정을 업었다. 계단은 끝없이 이어졌고 노인의 숨소리는 거칠어졌다. 왜 저를? 은정이 물었다. 노인은 짧게 대답했다. 사람이니까. 병원 앞에서 노인은 은정을 내려놓았다. 그리고 자신의 목에서 목걸이를 풀었다. 이건 내가 젊을 때부터 지켜온 거야. 목걸이 뒤에는 짧은 문장이 새겨져 있었다. 사람이 먼저다. 살아서 성공하면 그땐 돌려줘. 노인은 그 말을 남기고 사라졌다. 다시 현재 서은정은 의자에 앉았다.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분이 아직 살아계셨던 거야. 그녀는 비서를 불렀다. CCTV 속 청년 신원 확인해. 비서가 망설였다. 면접 탈락자입니다. 상관없어요. 서은정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지금 당장. 몇 분 후 서류가 올라왔다. 강민우, 31살, 부모 모두 사망, 반지하 원룸 거주. 서은정은 서류를 내려다보다 눈을 감았다. 또 늦을 뻔했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차 준비하세요. 비가 오기 직전처럼 공기가 눅눅했다. 가로등 불빛 아래 반지하 골목은 항상 그렇듯 조용했다. 강민우는 라면 물을 올려두고 창가에 서 있었다. 창문 너머로는 사람들의 발목만 보였다. 세상은 여전히 위에 있었고 자신은 늘 아래에 있는 기분이었다. 그때 초인종이 울렸다. 민우는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이 시간에 누구지? 문을 열자 검은 코트를 입은 여자가 서 있었다. 낮에 봤던 얼굴, 면접장 맨 끝자리에 앉아 아무 말 없이 자신을 바라보던 사람. 한솔그룹 여자회장 서은정. 민우의 입이 열리지 않았다. 강민우 씨죠? 차분한 목소리였다. 잠깐 들어가도 될까요? 문이 닫히자마자 서은정은 아무 말 없이 천천히 무릎을 꿇었다. 차가운 반지하 바닥, 고급 코트가 바닥에 닿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민우는 숨이 막혔다. 회 회장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서은정은 고개를 숙인 채 말했다. 고맙습니다. 그 한마디에 민우의 머릿속이 완전히 하얘졌다. 서은정의 어깨가 천천히 떨리기 시작했다. 억눌러왔던 감정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오는 소리였다. 30년 전, 저도 오늘의 그 노인처럼 지하철에서 쓰러졌습니다. 민우는 그 자리에 굳어섰다. 그때 아무도 저를 보지 않았어요. 서은정은 고개를 들었다. 눈물로 얼룩진 얼굴, 그분만 빼고요. 26이었습니다. 서은정의 목소리는 낮고 떨렸다. 첫 회사를 망쳤고 보증을 잘못 써서
하루아침에 빚더미에 앉았죠. 그날 마지막 계약이 깨졌고 지하철 역사에서 그녀는 쓰러졌다. 숨이 막히고 눈앞이 캄캄해졌을 때 누군가가 저를 업었습니다. 그 노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묵묵히 계단을 올랐고 병원 앞에서 그녀를 내려놓았다. 그리고 이걸 주셨어요. 서은정은 민우의 정장 안주머니를 가리켰다. 그 목걸이, 그분의 것입니다. 민우는 조심스럽게 은빛 목걸이를 꺼냈다. 빛이 닿자 뒤편의 글자가 선명해졌다. 사람이 먼저다. 서은정은 그 문장을 보는 순간 끝내 울음을 터뜨렸다. 그 말 덕분에 저는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분은 제가 성공하면 돌려달라고 하셨죠. 서은정은 목소리를 가다듬었다. 하지만 저는 성공하고 나서도 그분을 찾지 못했습니다. 20년, 30년, 탐정을 써도 흔적은 없었다. 오늘 CCTV를 보기 전까지는요. 그녀는 민우를 똑바로 바라봤다. 당신이 그분을 다시 살려주셨습니다. 서은정은 천천히 일어섰다. 그리고 민우 앞에 서서 말했다. 강민우 씨, 오늘 계약 면접은 탈락이 맞습니다. 민우의 눈이 잠시 흔들렸다. 하지만 서은정의 목소리가 단단해졌다. 우리 회사가 가장 중요하게 보는 면접은 회의실이 아닙니다. 잠시 침묵. 위기 앞에서 무엇을 선택하는가? 그녀는 미소를 지었다. 내일부터 출근하세요. 민우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웃음인지 눈물인지 모를 감정이 한꺼번에 터졌다. 정말 제가 괜찮을까요? 서은정은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당신은 사람을 살리는 선택을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1년 뒤 한솔그룹 본사 정전 대응 훈련이 진행 중이었다. 노약자부터 이동, 강민우 대리는 가장 먼저 움직였다.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그를 따랐다. 누군가 말했다. 역시 강 대리야. 그날 밤 민우는 집에 돌아와 목걸이를 꺼냈다. 책상 위에 올려두고 조용히 중얼거렸다. 어머니, 저 사람답게 살고 있죠? 창밖으로 눈이 내리기 시작했다. 차갑지 않은 눈이었다. 인생의 면접은 언제나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회의실이 아니라 어둠 속에서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용기가 되기를 바랍니다.